황철순 선수님 가슴 운동 영상에서 가슴 외축 하단 타겟팅 운동을 통해 아놀드나 황철수 선수님 본인 같은 넓은 흉곽을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던데 이게 가능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흉근 외측 모양이나 넓이는 타고나는 부분일까요? 무슨 영상인지는 지금 모르겠네요. 어떤 영상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슴 외측, 그러니까 가슴의 외측 하부, 지금 여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놀드 대백과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이제 아놀드 대백과를 굉장히 유심히 봤던 사람인데 아놀드가 이렇게 프론트 더블 바이셉을 했을 때 가슴 하부에 윤곽이 없는 게 싫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프론트 더블 바이셉을 딱 잡았을 때 가슴 하부의 윤곽을 얻기 위해서 딥스를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놀드 백과에 보면. 근데 실제로 우리가 딥스라는 트레이닝을 잘하면 옆에서 봤을 때 이 팔이 이 방향, 그러니까 가슴 하부 방향으로 내 팔이 이동되면서 가슴 하부의 수축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실제로 가슴 하부의 볼륨이 증가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아놀드나 황철순 선수처럼 두께를 넓게 만드는 거는 일정 부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선천적인 근육의 넓이를 넓게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근섬유가 가슴 하부에 있는 이 근섬유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넓게 면적을 이렇게 넓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간 이렇게 V자로 떨어지듯이 이 면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측부에. 외측부의 대흉근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외측부의 대흉근의 면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넓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최대 이완하는 훈련 방식과 스트레칭으로도 근육의 형태는 바꿀 수가 없나요? 우리가 최대 이완이라기보다는 이거죠. 최대 신장성 수축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해요. 가슴 운동을 하는데 네거티브를 아주 길게 가져가요. 이렇게 네거티브를 아주 길게 가져가면서 가슴 근육으로 이걸 버텨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최대 이완을 해주는, 그러니까 최대 신장성 수축을 해주는 트레이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근육의 형태는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근육의 형태라는 건 그 사람 고유의 근육의 기시와 정지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고유의 근육의 기시와 정지는 불변해요. 왜냐하면은 근육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렇게 붙어 있는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가슴 사이가 비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에 의해서 가슴 대흉근이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만큼 공간이 벌어진 선수들이 있거든요.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짓을 해도 이 비어 있는 건의 공간을 채울 수는 없는 거예요. 복근도 마찬가지죠. 복근이 이렇게 된 사람들 있죠. 왜? 복근이 이제 다 담아가 일정하지 않고 복근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짓을 해도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근육의 형태와 건의 형태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니까. 태생적으로. 그래서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완전히 근섬유가 비어있는 부분은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이거는 가능한 거죠. 광배근이 이렇게 돼 있는데 광배근이 부피가 커졌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겠죠?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와요. 그러면은 3D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두꺼워지니까 광배근이 좀 더 두툼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부분을 채울 수는 없다는 걸 우리가 명확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형태는 불변하다라는 게 팩트예요. 일반 스피드킹님, 박승현의 실패 지점까지 운동, 광호야의 RIR, PRE 어떤 방법이 더 좋은 걸까요? 일반 스피드킹님이 얘기하신 이제 요 방법.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의 스타일이 극명하게 나뉘죠. 약간 박승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한계를 조지는 막 회원님 그 요즘에 라이브 영상 보면 되게 재밌잖아요. 막 운동 그 얘기하시는 게 한계까지 가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강호야 씨 같은 경우에는 한계까지 가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 형태로 돌리는 이런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을 추구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로 예를 들면 공부를 우리가 해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초집중이 된 상태에서 10시간을 막 연속으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죠. 천재적인 친구들을 보면은 공부할 때 그 안에 내가 빠져들어가지고 공부를 막 엄청 옆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든 말든 집중해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한계까지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드려요. 자,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좀만 하다 보면 집중력 흐트러져가지고 딴짓거리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애들은 광호야님의 스타일이 더 좋은 거예요. 광호 씨의 스타일. 이거를 이제 하나의 표로 얘기하면 이거죠. 이런 프로그램적인 방법. 광호 씨가 얘기하는 RIR이나 PRE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할 때 약간 계획표와 같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시간표 딱 정해놓고 뭐 수학 공부 2시간, 뭐 밥 먹고 뭐 무슨 공부 몇 시간 이렇게 막 계획표 짜잖아요. 그 계획표를 짜는 행위가 저런 메소드적인 방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계획표 100날 첫날 짜봤자 실질적인 운동의 질을 높이지 않으면 절대로 공부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때 운동의 테크닉과 운동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계획표를 100날 첫날 짜봤자 몸이 안 변한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이제 박승현 씨처럼 한 번 운동을 할 때 그 타겟 부위를 최대한 집중해서 쓰게 하는 거를 저도 좀 강조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순해. 자기 한계가 일단 어디까지인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역시도 제 한계가 어디인지 몰라요. 운동을 지금 거의 20년 했는데 내 한계가 어디인지 몰라. 한계까지 심지어 잘 가본 적도 없어. 누가 막 진짜 겁나 빡센 선수들이 트레이닝 할 때 나 한 번 껴주면 그때 한 번씩 느끼지, 실제로 내가 혼자 훈련을 할 때는 그 한계까지는 접근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일반인 분들이 그 한계까지 가본 경험이나 있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 계획표를 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이왕 공부를 한다면, 그러니까 운동으로 얘기하면 운동 계획표를 겁나 짜는 것보다 이왕 운동 한 번 할 때 진짜 그 운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하는 게 일반인 분들한테는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거꾸로 운동선수들, 매번 한계에 다다르는 운동선수들은 오히려 광호 씨가 얘기하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거꾸로 운동선수들은 실제로 휴식이 부족하게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한테나 해당하는 거지 일반인한테는 전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죠. 이 코치님 가슴 루틴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라원님. 그럼 제 루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 저는 이제 회원님들한테도 꼭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운동 루틴을 구성을 할 때 그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부 다 넣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전제가 딱 그거 하나예요. 가슴 근육이 가지고 있는, 대흉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운동 루틴에 전부 다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쉽거든요. 기능 자체는 제일 큰 기능이 이렇게 수평내전이잖아요. 이 수평내전은 옆에서 봤을 때 팔이 180도가 아니라 뒤로 더 들어가요. 약간 더 길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블 운동을 하면 이렇게 뒤로 더 가지죠. 벤치프레스도 마찬가지. 여기가 쉽게 생각하면은 수평내전의 끝각이에요. 그리고 수평내전의 수축 끝각은 안쪽에서 90도가 아니라 안으로 더 들어옵니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90도에서 안으로 한 45도 정도까지는 더 들어와요. 이 전 구간을 쓰는 게 목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벤치프레스를 하면 어깨관절 입장에서는 뒷각끝에서 앞으로는 한 40도, 45도 정도의 각을 쓰는 거고, 그러면 이 45도에서 마이너스 45도까지는 구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를 넣는 거죠. 그러면은 벤치프레스랑 케이블 크로스오버나 아니면은 원암 프레스 같은 거를 넣어서 그 끝각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평 내전의 시작과 끝을 쓴 거고, 여기에 이제 굴곡이 추가돼요. 굴곡을 하면 윗가슴을 쓰게 돼요. 팔의 위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윗가슴이 수축이 되거든요. 그럼 윗가슴에서도 그걸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인클라인 벤치가 될 수도 있고, 인클라인 덤벨이 될 수도 있고, 인클라인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고, 인클라인 원핸드 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하방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전 동작이 있어요. 경관절의 대흉근의 기능 중에는 신전도 있기 때문에 이 신전을 내 대흉근의 끝각으로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딥스가 될 수도 있고, 디클라인 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가슴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전부 넣어서 루틴을 구성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